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정말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가는 느낌인데요. 주말 동안 옷장에서 겨울옷 꺼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날씨 확인 잘 하시면서 바깥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1% 하락한 2,996포인트, 코스닥은 0.03% 하락한 99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재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재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재TV, 서희건재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재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종서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침에서 아침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차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미국 시장이 전고점이 아니고 6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60일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3,100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침서부터 일단 지수를 조금씩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만 계속 빠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은 전 종목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강한 업종이 있죠. 물론 쟤네만 꼭 강한 건 아니지만 뭐 못 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엔터주들이 강합니다. 물론 게임주도 엔터주인데 게임주가 강한 쪽은 저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그 짬뽕이 돼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게임주들은 뭐 원래는 과거에서는 엔터주들도 게임주에 포함이 됐지만 지금은 쟤네들은 블록체인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OTT 관련주들 아니면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큐브 엔터 그다음에 NHN 복스는 상한가 같고요. J 콘텐트리 그다음에 CJ ENM, FC 엔터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7%대, 8%대 강세에 지금 강해요. 저쪽 애들이. 그래서 저쪽 애들이 좀 강한 게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게임주 강한 거 눈에 띄고요. 반면에 지금 대형주 쪽은 죄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그룹주들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주들 떨어지고 있고 뭐 조선주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 막 5%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1%에서 2% 넘지 않는 선에서 뭐 그 정도 흔들리는 흐름이라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세게 그냥 쿵 떨어지려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뭐 3,000을 잠깐 이탈을 했었던 흐름이었는데 뭐 그렇게 쾅쾅쾅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 선택이 좀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어떤 종목은 흔들리고 제가 그래서 전날에서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반등은 나오지만 걔네들은 변동성이 심할 거라 그랬고 반대로 소비주들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얘네들도 포함 그다음에 엔터주라든지 뭐 화장품업이라든지 걔네들 소비주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주들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트를 만약에 꾸린다고 했을 때서는 소비주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사고 팔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낙폭과대인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게 어디냐면은 IT 부품주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남북 경영업주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이제 왔다 갔다 그리면 그쪽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요. 그쪽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그쪽을 다시 공략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솔브레인 홀딩스. 요런 종목이 흔든다. 이런 거 매매 종목으로 참 좋습니다. 이런 거 흔들면 이런 종목을 사면 돼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애들 있죠. 요것도 만약에 흔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흔들면 그러니까 이 좋은 애들이 흔들어줘야 되는데 참 이런 애들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 차라리 지금처럼 이게 지수가 잠깐 흔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면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매매로 10% 먹을 수 있는 그걸 주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애들은 또 안 흔들려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안 흔들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안 흔들리고 이런 애들이 흔들어지게 되면은 참 좋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 하여튼간 지수가 많이 흔들려서 얘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종목으로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은 공략하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오늘 소비주들이 어쨌든 강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소비주들이 움직임이 뭐 키스트부터 해서 초록뱀 미디어, IHQ, 뭐 CJ, ENM, J콘텐트리 다 이런 애들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2번씩은 추천했고 많이 추천하면 4번 정도는 추천했을 텐데 한 달에 20일이죠. 한 달이 30일인데 토요일 빼면 대략 한 21일 정도가 돼요. 20일에서 21일 정도가 되는데 9월달, 10월달 오면서 대부분 그 연휴가 많이 껴가지고 한 15일에서 한 뭐 19일 정도도 안 될 거예요. 15일에서 한 17일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서 똑같은 종목 4번 추천한 게 4개가 겹치면 한 달 내내 그것만 추천하게 된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4번, 3번, 2번 겹치면은 한 달 동안 그것만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소비주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8월달, 9월달 오면서 소비주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8월달, 9월달 오면서 시장 떨어질 때 걔네들이 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잘 올라가 준다라 그러면 땡큐죠. 어쨌든 지금 흐름들이 좋은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관련주들, 소비주들. 그래서 지금 뭐 펜에터테인먼트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도 소비주들이고 키스트도 소비주들인데 얘들이 8% 올라가 있고 뉴 같은 종목들도 영화 제작사, 배급사 이런 회사들인데 이 뉴도 지금 10%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래서 오늘 그쪽 관련된 종목의 순환매를 노려서 오늘도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회복 종목 잘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잠깐 흔들리지만 시장 죽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 쳤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밀려도 다시 움직일 거여서 1차 목표치 3,100하고 2차 목표치 3,200 여전히 살아있는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흔들 때마다 차라리 종목을 사라. 뭐를?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쪽 종목을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떠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뭐를? 솔브레 홀딩스, HB 테크놀로지 같은 애들. 떠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것뿐이지 좋은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막 종목이 급락할까 봐 떨어질까 봐 겁낼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죽지 않는다, 흔들릴 때 오히려 사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소비주 흐름 좋은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낙폭 과대 종목들, IT 부품주,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주들 매매 관점으로도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에 휴장이었고요. 10월 12일 편입된 IHQ 수익률이 7.1%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날 편입된 호텔신라 1.2%, 그 다음 편입된 10월 14일 편입된 파라다이스 2.5%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15일 편입된 파라다이스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03.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IHQ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지수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뭐 3,000은 안 깨고 3,000
3050이라든지 뭐 3050까지 그 딱 50 정도 뭐 그 정도 슬슬슬 올라가는 걸 바랬지 이렇게 지수가 살짝 밀리는 거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밀렸을 때에서 제가 그러면은 기분이 지금 별로인 거냐? 짜증 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소비주들이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소비주 쪽으로 다 매수세가들이 다 몰릴 수가 있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수 급락도 안 나올 텐데. 그리고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주가 움직여주게 되면 지수가 좀만 더 움직여주면 소비주는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공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이죠, 덤. 그러니까 덤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수익을 덤으로 더 붙인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IHQ인데 뭐 소비주들 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뭐 소비주 쪽에서 지난주에서는 제가 그 GK의 파라다이스 이쪽을 좀 많이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된 지가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휴 계속 오기 전부터 계속 그 파라다이스 뭐 2번, 3번 추천하고 GK도 2번, 3번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그쪽 전일날 금요일날에서는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가격 똑같은 가격으로 제가 3번 정도인가 4번을 추천을 했습니다. 연달아서. 그래서 그쪽 쪽으로 이제 추천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파라다이스 GKL도 지금 차근차근 뭐 2%씩은 계속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뭐 수익 잘 나고 있을 거고요. 오늘 그쪽 여행 관련주들도 흐름들 좋아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좋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IHQ도 이제 소비주들인데 지금 초록뱀도 4.5% 올라가지고 있고 키스트도 8%대 올라가지고 있고 뭐 IHQ도 뭐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4%대 갑자기 올라가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은 파라다이스. 자, 17,700원이 드렸는데 17,700원으로 이미 전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드렸을 때에서 가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서도 몇 번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었고 파라다이스 몇 번 추천을 했던 종목이니까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3% 달성은 지금은 됐을 겁니다. 3% 달성은 됐을 거고요. GKL도 이미 3% 달성은 됐을 거예요. 자, 이게 어제까지의 모습이죠. 어제까지의 모습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모습에서 여긴가 하여튼간 요날인가 추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작년도서부터 여기서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올해에서도 3월달인가 5월달인가에서부터 다시 또 추천했던 GKL.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은 이미 수익률을 50%씩 달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거의. 딱 50%는 아니고요. 뭐 40%에서 50% 사이인데 두 개 수익률이 거의 동률이었었어요. 그래서 GKL과 파라다이스가 뭐 49점 몇 프로인가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나는 47%인가 49% 제 기억엔 그런데 그거는 좀 뒤져봐야 되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49점 몇 프로 수익 났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수익이 한번 쭉 나고 나서 지금 되밀리고 다시 움직이려는 모습인데 이제는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 차트도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부분이라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요. 지금 움직임 좋죠? 지금 정고점을 이걸 뚫게 되면 이거 GKL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GKL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2% 갔으면 파라다이스도 2%는 가는 겁니다. 여기서 1.6% 올라왔으니까 이제 불안해서 던진다?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이제. GKL이 지금 얘보다 지금 이만큼이 더 앞서서 움직이죠. 그럼 얘는 GKL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18,700원에서 19,000원을 갖다 놔야 됩니다.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갖고 있으면 GKL만큼은 똑같이 따라가니까 이거는 수익률 요거 3% 먹고 팔지 말아라. 제가 GKL에서도 3% 먹고 팔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가 수익 잘 나오죠. 그렇죠. 추가 수익 잘 나오죠. 지금 계속 전날서부터 해서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이슈들이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나올 거예요. 뭐 3분기 실적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 나머지 GKL은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 지속인데 근데 가기는 더 잘 가요. 웃긴 게. 적자 지속인데 적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박히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카지노 관련주들은 작년에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흑자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 살아나는 부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코로나 시대에서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원래 망해야 되는 애들인데 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이게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얘는 실적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애들인데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GK라고 파라다이스는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 먹고 파는 게 아니고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둘 다 3% 수익 달성은 됐지만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기 전에 종목 두 가지 정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 보겠습니다. 자, 8월 28일 날에 키이스트를 13,000원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 근데 키이스트. 자, 키이스트는 이제 표역 종목으로 13,000원대 여기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동안에서 이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고점만 뚫어내면 어떻게 된다?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이스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도 많이 떠 있는데 얘도 많이 떠 있는 건 아니네. 얘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많이 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떠 있죠. 많이 조정받았다고 지금 또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드라마 그 제작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 관련주 쪽인데요. 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갈 것 같고 이거 아마 갈 겁니다. 오늘 표역 종목을 이걸 줬었어야 되나? 어쨌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 계속 갈 거예요. 가게 되면은 이쪽 관련된 엔터주는 계속 움직일 거고요.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 다 엔터주들인데 이것도 참 거래량도 없는데 잘 가요. 그렇죠? 이것도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뭐 IHQ나 키이스트나 이런 애들은 다 요 날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이라 어차피 올라가야 될 애들이지만 얘네들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많이 떠 있어요. 바닥에서 이미 아직도 300%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360%나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도 지금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뉴 요것도 지금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전고점은 오늘 또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CJ ENM이라든지 CJ CGV라든지 얘네들도 최근에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NHA 박스는 엔터주인데 이제 조금 다르죠. 음원 관련주들 이건 오늘 상한가를 가 있고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강한 걸 보면 이제 순환매가 나온 게 확실시하고 그다음에 초록밴 미디어 제가 계속 엔터주들 소비주들 이쪽 애들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녹색 넥타이를 메고 온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제가 계속 녹색 넥타이만 제 집에 녹색 넥타이가 2개거든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보다 조금 색깔이 좀 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번갈아서 계속 입고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 갈 때까지 계속 메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금 그래서 키이스트는 수익률이 28.1%인데 최근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빠졌던 거를 감안을 하면 수익률 거의 30%대에 올라와 있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0% 30%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지 지금 28%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작은 수익은 아니다. 근데 더 갈 거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고 돌파가 될 겁니다. 오늘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고 자 9월 28일 날에 제이콘텐트리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9월 28일 날에 51,000원에 공략을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았거든요. 싸진 않았는데 그냥 사자 그래갖고 그냥 가격이 들어왔는데 그 가격 대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21%나 이걸 바닥에서 추천했으면은 참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보려고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놓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닥에 샀었으면 지금 수익률이 47% 정도 됐을 텐데 좀 그 부분은 아쉬워도 어쨌든 21.8%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서 그래서 제이콘텐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CJ ENM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제이콘텐트리 메가박스 관련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IHQ.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뭐 1,540원에도 추천하고 1,520원에도 추천하고 뭐 1,600원대도 추천하고 뭐 1,700원대도 한번 추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에서부터 계속 바닥에 쓰니까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1,660원까지 올라왔죠. 이게 조금 좀 밀렸을 때 좀 바닥에 좀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지금에서 쫓아가야 되나 이건 조금 애매하네.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를 시키고 싶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기는 하나예요. 지금 엔터주들이 뭐 심심치 않게 가만히 있다가 8%씩 움직이고 8%씩 움직이고 막 그러다가 상한가도 움직이고 그러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에서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내려오게 되면 지금 뭐 1,600원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조정받으면 좀 지수도 지금 찌글찌글하니까 내려오면은 1,620원. 예, 1,620원으로 내려오면 사시고요. 안 내려오면은 오늘은 사지 마세요. 뭐 기다리면 또 내려오겠죠, 뭐 그렇죠? 쫓아가지는 마세요. 기다리면 내려올 거고 어쨌든 오늘 장중에 4% 정도 올라가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1,620원으로 내려오니까 한번 팔아야지. 사실 그렇게 팔아주면 고마워요. 왜냐면 그 판 사람들 때문에 그 물량들을 기가 외국인들이 다 물량들 다 걷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들을 걷어가고 거래를 실으면서 얘는 1,800원, 2,000원 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아주면은 2,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파는 것도 괜찮아요. 왜? 소를 희생해서 대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서 2,000원까지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를 팔아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팔지 마세요. 왜 팔아요, 이거를? 그리고 조정받으면 더 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들이 심심할 때마다 지금 뭐 키스트도 그렇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8%씩 움직이고 그래요. 지금 장이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소비주들 흐름들이 좋으니까 IHQ 1,62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싸게 공략을 오늘은 해보시고, 뭐 더 싸게 사면 더 좋은데 지금 엔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순환매가 나오면 가격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 1,620원에서 오늘 IHQ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소비주들 더 갈 때까지 녹색 넥타이를 메고 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응원차 메고 왔습니다. 자, 또 엔터주 사야 할 종목 중 하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쫓아가지 말자, 내려오면 사자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2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SM이고요. SM이요? 네, SM. 아, SM?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8,100원이요. 왜 이렇게 좀 비싸게 사셨네? 예, 그런데 이거 그냥 오래 두고 보려고 샀는데 오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무슨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아, 많이 올라가면요. 정상적인 종목들은 조정을 세게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이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종목인데 지금 고점 대비 20%, 30%씩 빠져 있죠. 원래 그래요. 원래 최고의 종목은 얘기가 좋게 나오게 되면 거의 고점을 치고 건강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받는 폭이 20에서 30%를 몇 개월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징그럽게 조정받으면 원래 1년 동안도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두고 보고 있다가 한 1년만 참으면 싸게 내려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SM을 지금 너무 고점에 잡아가지고, 자, 그래도 아직 이슈가 지금 살아는 있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면 본전치기 할 방법은 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왜 그래서 본전치기를 해요? 갑자기 오늘 많이 빠져서 회사에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지나.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SM을 갖고 있어도요. 저 같아도 팔아요. 왜 파냐면 차익 실현.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죠. 아, 지금 네. 디어유라는 그 자회사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네. 상장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 그러면은 SM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아요.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미리 팔아야 돼요. 이거를 이슈가 다 나온 상태에서 팔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이슈는 나오는데 빠지네 하면서 같이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미리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판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차익 실현을 팔았다가 또 들어줬다가 또 팔았다가 들어줬다 하면서 물량 정리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들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냥 기다릴 수는 있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겁이 나서.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진짜 엔터주 쪽이 문제가 있으면 하이브라든지 YG 엔터라든지 같이 무너졌을 텐데 하이브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저희 YG먼트도 오늘 YG 엔터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 그래서 엔터주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SM은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일단 지금 21선 라인인 1차 지지가 7만 원짜리고 2차 지지가 61선 라인인 6만 7천 원, 3차 지지가 6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두고 일단은 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지금 받으면 다시 기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매수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이 가격이 쉽게 이제 올라오는 자리가 이제 안 돼요, 이제. 네. 이게 쉽게 올라오면 좋을 텐데 그 자리가 이제 잘 안 올라오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오시려면 추가 매수를 밑으로 내려올 때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 다시 노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요 위치와 좀 비슷한 게 카카오가 좀 비슷했나? 카카오, 네이버. 아, 그러면 지금 손절하고 더 빠지면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이미 벌써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21선까지 이미 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 반등을 네. 7만 5천 원까지는 좀 노려보시고 네. 일단은 7만 5천 원 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거 사지 마시고 파라다이스나 차라리 GK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했을 텐데. 아, 네네. 어쨌든 요거 지금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은데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했다라는 게 그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일단은 네. 7만 5천 원까지는 왜냐면 아직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네. 다시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 이상에서 좀 파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면은 이제 후회합니다 또. 네네.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고 7만 5천 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B금융이요. KB금융이요? KB금융.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4,548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7%입니다. 비중은 7%. 네. 이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 자, 일단 제가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상향으로 더 움직일 거라고. 예, 예. 네,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 뭐 차트 모양도 양호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슬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7,5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고비가 이제 59,000원에서 6만 원 사이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슬금슬금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 59,000원대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돌파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쑥으려가지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과정만 남겨져 있을 뿐 이렇게 급락하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또 그냥 계속 쭉 가져가셨다가 59,000원이나 6만 원 사이에서 못 넘어갈 것 같으면 일부 조금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쭉 하고 반등 주고 올라가 주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예전에 5,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죠. 5,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다시 올라왔고 아직 주추세는 아직 그렇게 안 깨졌어요. 주추세는 뭐냐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그러니까 15,000원짜리가 깨지면 허리가 끊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주추세. 그러니까 주춧돌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그 대들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기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자리가 깨지면은 차트도 죽어요. 근데 아직 그게 안 깨져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조금 과하다 싶거든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2만 원대에서부터 2만 1,000원대에서는 절반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갖고 있다가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또 재매수를 또 노리시고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분할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 문자 종목이고요. HMM. 자, 해운주들 흥하해운은 참 잘 가는데 얘는 안 가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바닥에서 2,600%가 갔습니다. 2,000원짜리 종목이 51,1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걱정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2,600% 올라갔잖아요. 2,600% 올라갔으니까 고점에서 아니 2,600%를 먹고 40%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건데 25,000원에서 2만 원을 찍어야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바닥을 돌리고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33,350원에서 공략이 돼 있는 거는 지금 여기를 지금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 수도 있어요. 만약 시장이 오늘 강했다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이쪽이에요. 봐봐요. 지금 J 콘텐트리가 아까 거기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죠. 아까 7%대인데 지금 엔터주들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소비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막 잠깐만 초록뱀 미디어도 은근슬쩍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뭐 IHQ도 뭐 잘 안 내려오죠. 잘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뉴. 근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HMM보다는 현재도 차라리 지금도 파라다이스를 지금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해 보여. 파라다이스 아니면 GKL 잘 가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지금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요. 이거는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뿐이지 바닥에서 2,600% 올라간 종목이니까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저점이 28,000원인데 꼬리 저점은 저가가 28,400원. 28,400원이 깨지면 단기 손절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깨면은 2,500원까지 밀리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폭이 작지가 않아요. 많이 올라가서 작아 보이지만 이게 14%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 다른 종목한테는 한 3%, 4%, 뭐 많아봤자 5% 정도 폭밖에 되질 않는데 이게 지금 올라간 폭이 크니까 이만큼 떨어지면 14%고요. 2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게면 이게 거의 30% 정도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하러 참아요? 30%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29%, 거의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28,400원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보유는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뭐 5%든 10%든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뭐 단타를 원하면 뭐 갖고 있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점이 깨지면 떨어지는 폭이 마이너스 15배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나오니 차라리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소비주로 돌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인다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조선. 자, 요 납폭과대도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아요. 5,800원대. 5,800원대면은 꼭대기에 사셨네. 비중은 20%.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시는 분들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잘 움직이게 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좋아하질 않죠. 불안하죠. 왜 불안하겠어요?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까 봐. 얘가 4,500원 올라가게 되면 바닥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나서 바닥에 사면은 45% 올라가면 수익률이 65%거든요. 67%, 65%막 이렇게 수익이 나가고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4,500원 올라가도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 심하죠. 그러니까 고점에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초보자들은 대응이 자체가 안 됩니다. 고점에 사지 마세요. 고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냥 쳐다를 보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고점에 떠 있는 종목, 아까 상담 질문 들어왔던 거, 거기서 SM 같은 경우,
SM 제가 작년에서 SM 추천했을 때에서 이거 SM 수익률 100% 넘어간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잠깐 물렸다가 한 3개월 동안 물렸다가 수익이 나면서 100% 수익을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얘기도 안 하죠. 똑같은 이유로 후성 같은 경우도 작년에서 4,800원에 추천하고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계속 추천하다가 올해는 10,000원대에서 계속 추천했죠. 그리고 지금 10,000원대 추천한 것도 지금 100% 수익이 나왔고 작년 대비는 39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제가 이거 사라고 노래해요? 안 하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만 얘기하고 2만 원, 18,000원 깨지면 조정이 세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조정으로 들어간다. 근데 아직 2만 원, 18,000원 안 깨졌으니까 2만 5천원, 3만 원 혹은 5만 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거는 수익이 100%, 300%난 사람들 얘기예요. 신규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이거 5만 원 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왠 줄 알아요? 깨져버리게 되면 18,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그래도 수익이 80%나 있기 때문에 그냥 팔면 돼요. 그렇죠? 불안하면. 그리고 나서 하한가 맞으면 14,000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하한가 두 방 맞아서 14,0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뭐 하면 돼요? 그래도 수익 40%니까 팔면 됩니다. 손실 난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이거는 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3년 동안 아주 잠수 타야 돼요. 3년 동안 아주 그냥 피눈물을 흘렸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은 특히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갔다.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디지털조선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많이 쫓아갔다면은 그 다음 날에 또 상한가를 갈까봐 혹은 급등이 나올까봐 샀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죠? 아마 물어보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왔으면은 보유가 되지만 급등이 안 나왔으면 바로 던지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급등이 나올까봐 5,800원에 쫓아 들어갔다면 이걸 보고 바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샀다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알겠죠. 그 다음날 급등할까봐 샀는데 그 급등이 안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급등하는 듯이 이렇게 보면은 6%를 찍었다가 바로 이렇게 그냥 급락하니까 뭐 그냥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냥 냅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냅두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고점에 사면 안 되고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 주고 조금 더 반등 주게 되면 뭐 4,000원에서 4,5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오는 자리는 아니라서 한 4,500원 정도로 올라오면은 뭐 손절 고민도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그래야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격 매수는 별로 안 좋다는 거.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예. 비중은요? 24만 5천 원이 아니라 28만 5천 원인가 봐요. 28만 5천 원이요? 예, 예. 28만 5천 원의 비중은요? 이 비중은 60%요. 비중은 60%. 예. 이것도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거기에서들 많이들 사셨네. 예. 자,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이걸 서울경제TV에서 2015년도에 10만 원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서울경제TV에 제가 그때 예. 당시 그때 제가 서울경제TV를 2014년도 10월 달에 데뷔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이게 10만 원짜리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바닥이다. 그러니까 대바닥은 큰 바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 예, 예. 대바닥을 찍는 자리라서 엄청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 이게 쭉 올라오면서 100% 수익을 달성을 시켰던 근 100% 수익을 달성을 시켰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빠질 때 여기 싸게 내려올 때가 여기가 매수액이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이 다시 이게 지금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역사상. 네. 역사상 신고점을 찍은 자리에 근접하는 자리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을 요리를 하는 방법을 제가 10만 원에 추천한 전문가로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SK이노베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어디서 좋아하냐면 저는 항상 10만 원 깨질 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거하고 S-오일을 좋아해요. 금호석유도 S-오일이요? 좋아하는데 예. S-오일도 항상 5만 원대만 내려오면 제가 강력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S-오일도. 예. S5요?
S51. S51. 네, S51 5만 원대,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10만 원대. 요를 내려오면 언제든 저는 항상 추천하는 종목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5만 원.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이게 둘 다 지금 100%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먹을 자리가 별로 그리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어떻게 많이 대응했으면 빠졌어요. 좋겠냐면 예.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제품들이 좋고 그다음에 정유주들도 좋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가 예, 지금 예. 뭐 80달러에서 뭐 100달러 간다 얘기가 나오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수익이 예. 나면 팔고 나오세요. 얼마 올라가면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그러면-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 정도까지 가요? 내가 산 가격?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또 주지요. 지금 팔지 말고. 그렇죠. 갖고는 있는 게 괜찮은데 예. 이게 막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거를 생각은 하지 말고 천천히 예. 올라가면서 매수 가격을 회복을 해줄 수는 있다. 이런 희망으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급등은 하진 않을 거예요. 예. 대신에 그 그래요. 가격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게 되면 예. 이 종목을 싸게 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맨날 유가가 맨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 그렇죠? 예. 어느 순간 되면 또 미국에서 또 셰일 오일 또 열심히 또 파대가지고 또 기름을 또 엄청나게 또 팔게 되면 예. 그러면 또 유가가 또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 10만 원을 찍는다. 그때 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얘도 보면은 10만 원 떨어지는데 3년 걸렸거든요. 10만 원에서 사야 돼요. 그 전에를 쳐다보지 말고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10만 원 떨어지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었어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제 2022년이고 그럼 2025년도나 2026년도 되면 10만 원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얘기가 아니에요. 좀 한참 있어야. 그렇죠. 한참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얘가 올라갈 폭이 좀 적으니 그냥 수익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지금 올라갈 폭이 큰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석유화학 제품 쪽으로 목표치가 큰 쪽으로 다 잡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료하고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차라리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예. 얘도 석유화학 제품 관련주 쪽인데 얘는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얘는 네. 단점이 뭐냐면 그거보단 좀 부실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그 시가총액도 크고 좋긴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어쨌든 수익 나게 네. 되면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연락을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냥 갖고 가요. 수익 본전 올 것 같아요. 그럼 파실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본전 좀 와야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 손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수익 나면 파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전은 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겠는데 수익이 나면 파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팔으라는 거지 본전보다.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계속 지금 저한테도 확인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자, 요점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 수익이 날 수 있다. 수익이 나면 꼭 파셔라. 이 얘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건 지금 팔지 말고 불안해하지 갖고 마시고 하는 거죠? 예. 손실해서 파지 마시고 수익으로 올라오면 네. 파셔라. 네, 예, 매수 가격이 너무 알았습니다. 높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요 종목 IHQ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2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3.44% 상승한 1,65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점 매매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쫓아가지 말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콘텐츠 관련주, 엔터주, 그리고 원정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4% 하락한 3,00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한 99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 강조를 했으면 모르는 게 간첩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8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소비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와중에서 추석이라는 게 다가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서도 계속 소비주를 얘기를 했고 그때에서 하락률들이 많이 나왔지만 소비주도 많이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먹을까 봐 그리고 혹시나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녹색 넥타이까지 계속 일부러 시그니처로 메고 오면서 이게 소비주를 밀고 있는 뜻이다라는 얘기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주들이 얼마나 지금 강하고 움직임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비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서 밀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완전 날바닥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사기가 편합니다. 심지어 물렸다가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APS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30%를 물렸다가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바닥주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본전이 되다가 근데 본전으로 만족하지 않고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지금 소비주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심하게 고생도 안 하고 지금 살금살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뉴 같은 종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얼마나 강한지. 자, 뉴가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거래를 실으면서 신고점을 넘어가죠.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 비롯해서 OTT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으로 투자가 들어온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화 이제 제작이라든지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영화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에 견인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제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갈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3주 전,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신의 한 수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뉴라는 종목을 잘 봐라. 이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3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면 도지은앵커가 첫 번째로 얘를 뽑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이제 그동안 월요일 날이 계속 대체 휴일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3주 전에 강의했을 때에서 제가 소비주 잘 보라는 얘기를 주면서 3주간 쉴 거다. 쉴 건데 종목을 잘 봐라 하면서 뽑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얘가 나온 거거든요. 뉴. 근데 뉴가 제일 잘 거예요, 지금. 어쨌든 뉴가 지금 13%의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사마네트웍스. 아까 얘기했던 종목. 얘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 실리고 있죠. 굉장히 아까 전에 좋다. 그래서 아까 모양을 보니까 제가 딱 보자마자 아씨 오늘 표역 종목 이걸 갖고 나왔었을 때는데 할 정도로 좋다 그랬죠. 자, 정고점에 돌파를 하면서 아까 전에 5%대였나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고 자, 거기다 펜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9%대 아까 8%대였는데 1% 더 올라가고 있고 강세 보이고 있고 자, 키이스트도 뭐 오늘 거래량 양호하고 조만간에 뭐 정고점 뚫겠죠 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흐름들 굉장히 좋게 8%대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FNC 엔터 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좀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 AOA 이제 소속사가 이제 FNC 엔터였죠. 그 요거였고 약간 조금 잡주의 성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J 콘텐트리 아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아까 수익률 나가고 자랑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여전히 지금 강세로 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니뮤직부터 해서 이쪽 애들도 강하지만 IHQ, 뭐 큐브 엔터 참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서도 바닥에 든 종목들 추천해드리긴 했지만 자, 아까 전에서도 오늘 1,620원입니다. 가격이 안 들어와도 여러분들 아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표역 종목을 지난달에도 8월 달에도 하도 많이 중간중간에 키스트 초록뱀, J 콘텐트리, 뭐 IHQ 계속 섞어가면서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4%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가격이 안 들어와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쉽냐? 하도 안 가가지고 지난주나 지난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손절한 사람들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아마 수혜를 하고 있을 텐데 바닥에서 있던 종목이 100% 혹은 200%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소비주가 제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얘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죄다 움직입니다. 죄다 움직이면 얘도 조만간에 이제 이 고점만 뚫게 되면, 그러니까 2,000원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는 2,900원 뚫는다고 이제 갈 거예요. 워낙 바닥주기 때문에. 그래서
2,000원짜리를 뚫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우주선 타고 이제 슝 하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갖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지만 신의 한 수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3시 20분쯤에 이제 신의 한 수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끝나고 신의 한 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재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재TV, 설근재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재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